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들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와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벌여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만 리터를 민간에 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장대비 소속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같은 날 파리와 런던에서도 주요국 지도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를 묻는 머스크의 돌발 설문에 58%가 찬성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주식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60명으로 전날보다 40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5일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주말과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세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733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35명으로 국내 환자의 7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3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409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2,100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3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률은 80.9%, 접종 완료율은 76.6%로 집계됐습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40만여 명 규모인데 돌파 감염 비율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크게 높은 점이 추가 접종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은 한 번만으로도 접종 완료 판정을 받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비율이 높아지며 6개월이던 추가 접종이 2개월 간격으로 줄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인구 10만 명당 돌파 감염자 수가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99.1명, 화이자 48.2명, 모더나 4.6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71.1명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약 140만여 명입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접종자 대부분이 다른 백신 접종자에 비해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인 점도 우선 고려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자녀 백신을 활용해 6일 0시 기준 4만여 명이 이미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받은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 종사자 등 약 5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시작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 구매 계약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이 치료제가 내년 1분기에 국내에 들어오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7만 명분을 선 계약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제약사 머크, MSD와 20만 명분을, 지난달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을 각각 구매 계약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13만 4천 명분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MSD와 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다각도로 협의 중인데 국내외 치료제 개발 상황을 고려해서 구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내에 치료제가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 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먹는 치료제의 임상 효과는 고무적입니다. MSD 치료제는 증상 발현 닷새 내 투여 시 입원 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이 약의 사용을 승인했고 미국도 이달 말 사용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도 치료제를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이자는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 사망 확률이 89% 감소한다는 임상 결과를 내놨습니다. 머크에서 개발한 몰누피라비르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걸로 화이자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증상 발현자나 고위험군 환자에게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처음 맞는 휴일이었던 어제, 교회 등 종교시설이 돌아온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전국 관광지 곳곳에도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교회 앞 거리도 예배 전 일찌감치 찾아온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교회는 일상 회복을 맞아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인원 제한 없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대면 예배와 찬송에 신도들 마음은 벅찹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좋았고 또 성가대도 모두 다 나와서 함께하니까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코로나로 중단됐던 축제와 공연들도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연을 즐기다 보니 일상 회복이 더 실감납니다. 거리두기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못 만났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로 나온 거는 한 달만? 그리고 이렇게 막 왔는데 마침 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빽빽이 솟은 새하얀 자작나무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지는 강원도. 강원 인제의 자작나무 숲에는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을 밟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방접종 2번 다 맞아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국적인 것 같아. 우리나라 같지도 않고. 일상 회복 뒤 맞은 첫 휴일. 저마다 찾은 곳은 달랐지만 2년 만에 돌아온 일상이 반가운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서울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를 허용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호주의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트위터에 호주의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 자축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5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참으로 좋은 소식으로 간호사와 의사, 약사, 보건요원 등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7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46%입니다. 호주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10%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6월 말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시드니와 멜버른 등에서 고강도 봉쇄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조 엔, 우리 돈 약 313조 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 회계연도 예산 2월금 일부와 결산 잉여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책에는 가계 지원과 경기 부양 방안이 포함됩니다.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104만 원의 지원금 계획을 비롯해서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재개,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띄워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합동 단속을 벌여서 위법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중국의 원료 수출 제한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요소수 폰귀 사태 진화를 위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호주 현지 기업과 계약한 물량으로 상황이 급박한 만큼 군 수송기를 호주로 보내 요소수를 공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엔 우리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 톤분 수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수 통관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확보한 예비분 일정량은 급히 필요한 곳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지는 이달 중순까지 서둘러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역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 합동 단속이 이뤄지며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일단 사재기에 대한 것들이 없게끔 만들면서 얼마만큼 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량을 늘려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완성 요소수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해결 방법 중에서 급선무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다만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는 국내 경유 화물차 200만 대 수요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외 호주와 베트남 등 요소수 수입 대체국에서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화하면서 군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각 군별로 요소수 비축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군의 요소수 비축 물량이 20만 리터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량을 확인 중이라며 수량 파악이 끝나면 군이 사용해야 하는 수량을 빼고 민간에 풀 수 있는 규모도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요소수 비축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일 국방부 대변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화하자 경찰도 경유차 운행을 최소화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경찰청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 운행을 줄이라는 운용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찰서마다 휘발유를 이용하는 승용차나 친환경 차량을 먼저 이용하고 기동대 버스도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부터 배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112 순찰차나 교통 차량 등 긴급 출동 차량은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처음엔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수요 압박에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 여러 변수가 겹쳐서 언제 잡힐지 가늠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사랑받는 라면. 1년 사이 가격이 11% 올랐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값이 크게 뛴 겁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밀가루 식품이 전반적으로 비싸진 건데 국수는 무려 19.4%나 뛰었습니다. 이 밖에 김장철 소금값도 23.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용유와 고추장 등 주방 재료들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밥상 물가. 더 큰 문제는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공급 부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수요까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이후 9년 8개월 만의 이 일입니다.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봤던 당국의 기류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방역 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의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더해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수가 겹쳐서 물가 전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장대비 속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글래스고 도심에 관악기와 타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고적대 행진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러 나선 시위대입니다. 시위대는 탄소 배출 제로, 1.5도를 지켜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든 채 3마일을 걸어가면서 더딘 회의 진척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키라며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들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And we are building a movement here for climate justice. A movement so powerful and so diverse. 그레타 툰베리, 바네사 나카테 등 사회 환경 운동가들이 참여해 절실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must demand that our leaders treat the climate crisis like a crisis. We must demand that our leaders stop holding meaningless summits and start taking meaningful action. 같은 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기후 정의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돌출 행동을 하는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 트위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8%가 찬성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설문 결과 발표 전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연 25조 가까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소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 보유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7.9%가 찬성, 42.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35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돌출 설문조사를 한 배경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부자들이 대상인데 머스크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두고 머스크는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주 주식은 모두 1억 7,050만 주, 10%를 매각할 경우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24조 8천억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실제로 25조 원 가까이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어제는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평년 기온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